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 봄비, 단비가 내렸는지 부동산 시황과 시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송도 도샵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96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대장단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좀 준공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래도 뷰가 굉장히 좋은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위 어떤 생활 환경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단지라서 2010년도에 지었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하버뷰 라인과 함께 학원가의 어떤 혜택도 같이 보고 있지만 이쪽은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좋은 그런 쪽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체두이 국제학교 쪽의 그 수요로 인해서 이쪽 아파트들 전세 월세는 상당히 빠르게 소진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매매는 약 8억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당 한 2,10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도 세력들은 아무래도 2,200, 30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억 원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9억까지는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전세는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9는 늘 말씀드리지만 평당 한 1,100에서 1,200 사이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체두이 국제학교 같은 데 그 수요로 인해서 충분히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전세와 비슷한 호가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하버뷰 라인의 학원가의 장점과 뷰를 선호하는 분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아이원, 오늘은 4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정을 할 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거래가 많은 그 단지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풍림은 아시는 것처럼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잖아요. 총 3,000세대가 넘는 그 중에서 거래가 많이 돼서 4단지를 뽑았습니다. 4단지에는 총 504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404세대, 그러니까 100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매는 이 풍림 아파트의 특징이 2005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송도 라이프, 송도에 어떤 진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하면 풍림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밑에면 굉장히 빠르게 물건이 소화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실거래는 5억 정도에 실제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주변 학원 환경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아서 인기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가 오히려 더 잘 나가고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는 한 33평형 기준으로 3억 정도면 거래가 되고 있다. 매매가 5억, 전세가 3억 밑에면 아주 거래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3천짜리로 월세 또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월세 거래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되겠습니다. 509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대단지이기도 하고 또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가 되겠고요. 2,6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25평형이 자리를 잡고 있고 600세대 정도가 35평형 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2천까지는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여러 완화 대책과 분위기를 타서 약 8억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팔자는 사람들은 8억 이상에서 물건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8억까지는 잘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거래는 주로 8억 밑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 거래는 평당 1,000만 원 정도보다는 조금 더 위에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사이가 제일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509에 갭 투자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35평만 가도 이렇게 4억 갭이 나기 때문에 제가 509에 대한 항상 투자는 3억 갭을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35평보다는 25평형대에서의 갭 투자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공구 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 수준에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9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긴 한데요. 왜냐? 바다가 보이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잖아요. 바다뷰. 실질적으로 바다가 보이는 쪽과 단지 안쪽에 있는 데들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바깥쪽 바다뷰가 좋은 층 좋은 곳들은 8억에서 8억 5천까지, 단지 쪽은 그거보다 한 1억 정도는 낮은 7억에서 7억 5천, 뭐 그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평당 천이 조금 안 되는데요. 최근에 실거래 한번 3억 3천도 되고 그랬는데 갭은 역시 4억 이상 나오네요. 그런데 같은 갭이 나와도 809보다는 509 쪽에 4억 갭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저는 3억 갭짜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월세는 조금 약한 이유가 최근에 또 신규로 입주한 옆에 있는 아파트인 호반서밋 아파트의 이제 입주 지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쪽에 물량들, 급한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금을 아직 치르지 못해 가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 대기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주변들이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3천만 원대에서 이 월세는 정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 3천에 150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늘 그랬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거래가 한 건밖에 없었고 오피스텔은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트윈 오피스텔이 또 같이 있고요. 그쪽에 한 200여 세대, 또 아트포레 오피스텔이 한 300세대 가지고 한 500여 세대가 바로 센트럴파크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주변에 또 공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7평, 보통 원룸은 한 7평 정도 되거든요. 전용 면적으로 한 20에서 23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평균 매매가로 이쪽은 조금 약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몰 같은 경우는 한 1억 7, 8천이 나오는데 조금 그거보다 낮지 않나. 그래서 전세가 한 1억 3천 정도의 실거래가 최근에 있었고 타 공구에 있는 원룸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월세는 뭐 송도 전반적인 가격이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롯데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대 입구역 그 앞에 있잖아요. 조금 더 중심 쪽으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아트포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월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주요 역세권에 갖춰진 데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한 뉴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뉴스들이 어떤 의견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의견은 아니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거의 다 안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뉴스가 꽉꽉 차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뉴스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17개월 연속 떨어져도 집값 걱정은 줄었다. 20조 대출을 풀었는데도 여전히 집을 안 산다.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16개월 만에 최고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L자형으로 연착륙의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부동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 먼저 긍정적인 뉴스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월 연속 하락한 집값.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 집값이 이게 17개월 연속으로 계속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락하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은 다 했지 않냐, 이런 느낌의 그런 기사가 되겠고요.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최고다 이랬는데 1월에서 3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만 4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 2배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올해 들어서 1분기에만 해도 거래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거래됐던 것보다 더 내려가서 거래가 됐느냐, 더 올라가서 거래가 됐느냐 했을 때 올라가서 거래가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는 거래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항상 영끌 얘기할 때 말하는 게 누구예요?
203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막 이런 분들 매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주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호재 뉴스는 바로 바닥을 찍었나 집값이 속속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4월 4주차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같은 거 보면은 강남 3구라든가 노원구, 노원이 가장 영끌의 어떤 성지였잖아요. 그리고 인천의 송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점점 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 미분양 주택의 그 계속 늘어나던 것이 11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뉴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좋은 뉴스만 있는가? 부정론도 여전히 많습니다. 20조 대출을 풀어서도 집을 안 산다. 23년 1분기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매수한 사람들이 6만 8천 명 정도다.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전히 안 좋다. 공사할수록 손해만 쌓여간다. 이게 누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죠. 건축 자재 비용, 건설 비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로 조합한테 더 부담을 내라. 더 줘야지만 우린 질 수 있다. 못 낸다.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원자재 값하고 금융 비용 때문에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들이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사비 지수 같은 거 봐도 뭐 2월 달에 150.93으로 보면 이게 2020년도 2월 달 대비해서도 한 27%, 그러니까 엄청 30% 가까이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론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까지가 있다. 뭐냐면 이게 과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사이, 긍정과 부정의 사이가 있다라는데 그게 바로 L자형 연착륙의 가능성을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은 L자로 기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L자로 가다가 더 내려갈 이유는 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그 대출 잔액이 너무 많다. 이 증권사에 채무를 보증까지 한 거를 따져보면 22조가 들어가서 총 27조나 돼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얘네들이 연체율이 10%가 넘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에 왜 미국에서 뭐 SBB 은행도 그랬고 그다음에 SC,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또 팩웨스트까지 계속 지금 은행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다만 하반기에 가서는 또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이 L자형이 오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 도니의 부동산 투자 조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만일 실수요자라면, 요즘 그 아시는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생애 최초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4월 31일자로 그 한번 특례보금자리론 그 지급이 얼만큼 신청을 했는가 봤더니 30.9조나 됐어요. 올해 1년 동안에 39조 6천 정도를 공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벌써 3개월 만에 78%를 채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최초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출을 이용을 해서 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실수요자라면 이런 걸 충분히 이용을 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혜택을 내가 실수요자라면 이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투자자라면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과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올라가는 걸 뭘 믿고 기대하고 소위 말해 몰빵을 지르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실한 베팅은 금리 인하를 국내에도 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불안, 요즘 은행들 파산하는 거
잘 정리가 되는지를 보면서 확인하고 하셔도 급할 게 하나도 없다예요. L자도 안 좋은 거고 하락도 하면 3분의 2가 안 좋은 건데 왜 굳이 확인 안 하고 벌써 내가 몰빵을 들어갑니까? 결론은 2023년 말고 24년 이후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거래 정말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권 투자. 1년 이상 전세가 남은 것들,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투자가 투자자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대쉬보다는 캐쉬를 들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단비도 내리고 안연한 봄이 지나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송도 투데이 부동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단비를 계속 내려주셔야 저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매주 작업이 가능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